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주식입니다. 오늘은 금요일날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 이 세 종목을 골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그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의 패턴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100%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이 왜 형성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두고 기억해 놓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어스 테크놀로지예요. 의료기기 관련 주죠.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 종목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이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상한가가 터졌어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상한가 자리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팝니다. 웬만하면 팔아요. 왜 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신고가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왜 파는 것이 좋으냐? 여기가 이제 상장가였고요. 밑에서 한참 횡보를 하다가 이걸 뚫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 원래 상장했던 그 당시 가격이 35,000원 정도입니다. 그죠? 35,000원 정도에서 지금 13만 원이 됐어요. 몇 배가 올랐죠? 4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주식은 실적이 좋고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왜 일단 여기서 팔아야 되냐? 지금 35,000원에서 4배가 됐으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자, 그런 사람들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올려놨는데 이렇게 천천히 계속 5일선, 11선을 타고 가다가 결국 이 밑에서 산 매집했던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매집했던 또는 이 부분에서 매집하든 이 부분에서 매집하든 박스권에서 매집한 물량이 있을 텐데 그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거래 대금이 터져야 내가 물량들을 던질 수가 있겠죠.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집한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상한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다음 날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갭이 떠주면 다행이겠지만 큰 확률로 여기서 물량을 세력들이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차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게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가파라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갑자기 경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파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스틸럭스 같은 패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중소형주고 이제 조선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뭐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차트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늘막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올라온 종목들 있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만약에 여기서 해가 뜬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가 비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그늘이 지겠죠. 그늘이 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장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그늘이 져 있을 거예요. 이 그늘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 그늘에 가려져 있는 부분, 이렇게 큰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의 상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안 좋다라고 봅니다. 왜? 앞에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여기도 쌓여 있고 여기도 쌓여 있고 상한가를 가서 갭이 뜰 수는 있겠지만 패대기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트다. 그래서 고점이 이전에 이렇게 그늘막처럼 높이 솟아있는 차트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차트들 있죠. 여기다 그려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들 있죠. 이거는 여긴 그늘이 져 있죠. 크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제 하락 추세의 차트인 거죠. 이런 것들은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NK 같은 차트가 있는데, 이런 패턴을 좀 옆에다 그려드리면 약간 요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고점을 여러 번 트라이 해주다가 뚫어 올리는 패턴이죠. 자, 이런 패턴은 이 전고점 부분을 여러 번 건드려주는 이유가 있는데, 건드려주는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자, 일단 사람들이 이 전고점 부분에 거래 대금이 보통 터지거든요. 그럼 이 고점 부분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오죠? 이거를 절대 한 번에 안 뚫습니다. 안 뚫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물량들을 바로 뚫어버리면 얘네들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 더 떨궈줘서 이 물량들을 털어주기 위해서 바로 안 가는 겁니다. 다시 트라이 하죠? 다시 트라이 하죠? 그럼 다시 왔을 때는 이제 물량들의 절반 정도가 털 거예요. 근데도 안 가고 또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왜? 이때 올라가면 이때는 대부분 진짜 다 까거든요. 털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보면 한 번, 두 번 사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근처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봉을 뭐 4번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3번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어떻게 된다? 2번 이상은 가는 패턴이다. 한 번, 두 번째는 못 뚫고 3번 또는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3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정고점을 뚫어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 패턴인데 이것도 시총 작기 때문에 그렇게 차트적으로 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고점을 찍어주다가 돌파하는 패턴들은 굉장히 나중에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확률적으로 이 패턴들이 모두 다가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을 봤을 때 이런 패턴이 재료들과 만났을 때 굉장히 확률상으로 가는 확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또 블로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